부산 북갑으로 가봅니다. 한동훈, 박민식 개소식부터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까요? 개소식 한동훈 후보는 부산 북갑 주민들로 가득 채운 개소식이었고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마치 대선 출장식을 방불케 할 정도로 가득 모였는데 가득 모인 이유가 한동훈 후보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예, 일단은 그 컨셉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박민식 후보 캠프에서는 일단은 박민식이 국민의힘 후보다라는 거죠. 정당 어드밴티지가 있잖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소속 후보보다는 정당 후보가 유리하잖아요. 어드밴티지를 갖거든요.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재밌게도 개소식 날짜와 시간을 갖다 동일하게 딱.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캠프 쪽에서 먼저 잡았거든요. 그거를 이틀 후에 이제 뒤늦게 잡았는데 딱 맞춰서 잡았는데 예. 그건 뭘 하는 거냐면 줄 세우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지역의 뭐 정치인들, 뭐 시의원들, 구의원들 또는 그 밖에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양다리를 좀 걸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괜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우리 쪽으로 확실히 와라. 그러려면 딱 시간을 동일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국힘 소속 정치인들에게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해라. 그러니까 줄 세우기를 이제 강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잡은 것 같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바로 같은 시기에 경남도지사 후보 있죠, 박완수. 예. 이분 개소식이 있었거든요. 거길 안 간 거야. 근데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죠? 보궐선거가 아니라 원래 뭐예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죠. 지방선거고 경청남도면 엄청나게 큰 데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비워놓고 당 지도부가 몽땅 다 북구 보궐선거로 가버려. 총출동을 했네. 총출동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라는 것보다도 한동훈을 견제하겠다. 이게 이제 앞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동훈만은 막아야겠다라는 처절한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게 이제 박민식 개소식의 컨셉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거 뭐 세 대결 해봤자 저들보다 많은수의 현역 의원을 동원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 대결을 벌이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볼썽사납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하러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를 이제 피해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주민잔치 형식의 개소식을 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내 자리는 다 주민들한테 할애를 했고, 그 밖에 이제 극성스러운 좀 지지자들도 있잖아요. 예. 재밌게도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밖에만 딱 머물고 안은 확실하게 주민들 잔치가 되게끔 좀 배려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도 보게 되면 1시간 내용의 전부가 주민들 발언으로 채워져 있고, 사회자가 중간에 있었는데, 처음에 사회자가 있었는데 중간부터 한동훈 후보가 직접 나서서 사회자가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가 직접 소개하고 인연들을 다 얘기하고 또 스토리텔링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지루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토마토 할머니도 있고, 뭐 예. 희순의 가게, 그 부녀도 나와 있고, 형제복지원 사건, 당사자도 나와 있고, 심지어는 이제 해병전후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연고가 없는데도 그게 이제 약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지역 네트워크를 내가 만들어냈다라는 걸 약간 과시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의 컨셉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니들이 세대결 벌이느냐?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약간 공중에 헛발질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헛발질하게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쓱 빠져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가겠다.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짠 거죠. 예. 하정우 같은 경우에도, 하정우는 부산에서 민주당에 세과시를 했다가 역풍 부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자기들의 기본 지지율이 있단 말이에요. 35에서 40% 정도. 특히 북구각 같은 데한 40% 정도 있잖아요. 그걸 조용히 먹고 가고 어차피 저쪽은 분열될 거니까 우리는 조용하게 몸조심하면서 가면 된다라는 이런 컨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조용히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전재수만 딱 부른 거예요. 그리고 전재수가 무슨 버튼 있잖아요. 버튼을 갖다 이렇게 바통이라 그러죠. 그걸 갖다 넘겨주는 거죠. 바통이군요, 그게요. 내 다음 주자는 하정우다. 이렇게 바통을 넘겨주는 걸로 이제 간단하게 대체했는데, 이것도 영리한 겁니다. 정청래가 이제 하정우 개소식을 스킵했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빠죠. 그렇죠. 딱 나오면 정청래가 거기 모습 드러내는 순간에 또다시 오빠의 기억이 또 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정우도 이제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아니 그때 사실 뭐 나도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려야 되는데 당대표가 아니냐. 사철없이 따라하다 그랬다. 그다음에 괜히 와가지고 오지 말라. 또 이런 말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말라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컨셉에 맞게끔 잘 치렀고 예. 평가를 하자면은 박민식 개소식은 진짜 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음. 이거는 이렇게 개소식 이렇게 하면 정말 망한다는 걸 좀 보여준 거고 왜냐하면은 그 거기 몰려든 그 지도부라는 사람들 보면 그 몇몇이 옛날 윤석열 체포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어. 거기 출동했던 사람들이 거기 다 나온 겁니다. 근데 원희룡은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원희룡도 등장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원희룡도 등장하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때 그 사람들 즉 윤호겐이라는 인상을 확 주는 데다가 또 그들만의 잔치였던 거예요. 거기 지역 주민들 자리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다음에 그 자리에 앉힌 건 뭐냐 월남전 찬정용사회인가 그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예. 자기들 앞에서 다 소개하는 것도 다 중앙 정치인들이잖아요. 자기 당의 지도부들 소개하고 근데 발언한 것도 중앙정 그들이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딱 끝나고 나니까 여기 좀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박민식이. 그래서 자기 SNS에다 사실은 우리도 지역 주민을 위한 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다 봤거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윤호개인의 이제 행태를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윤호개인 행태를 갖다 감추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SNS 2년치인가를 갖다 싹 지워버렸잖아요. 딱 지워버렸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그 기본 지지율이라도 받으려면 강성 지지층에 속구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윤어게인의 딱지를 갖다 이제 뒤집어쓰게 된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 에 실제로 현장에서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나와요. 아. 탄핵은 부당하다 이런 구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극우로 이제 좁혀진 거죠 자기 지지. 좁혀지는 거고 강성 지지층으로 자기의 그 지지세를 갖다 좀 좁히는. 자기는 다진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더 이상 확장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참석자들 발언들 보면 이것도 발언들도 다 황당했습니다. 아. 나경원은 와가지고 아니 뭐 구포시장 같은 외지인들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그럼 그러는 자기들은 내지인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보시장에 와 있는 한동훈 후보의 팬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갑이 이제 외부의 관심을 막 받게 만들고 그다음에 상권을 상당히 활성화했다고 하거든요. 적어도 이제 이재명이 뿌린 그 뭐예요 소비 쿠폰보다도 훨씬 더 활성화되는 게 있었고. 그런데 뭐 그러는 자기들은 구포시장 방문해가지고 물건 하나라도 사줬냐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자기들이 여기서 활동하고 이러는 것들이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걸 배상하는 차원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러다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매출이 오르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또 권영세 이분은 이혼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권영세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까? 권영세 의원이 참석해가지고 이번에 뭐 박민식 떨어지면 뭐 이혼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마 농담 삼아서 한 얘기 같은데 딱 듣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은 지역 구민이 후보자 혼인 생활까지도 결혼 생활까지도 챙겨줘야 하냐? 슬기로운 혼인 생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죠. 건지.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에서 실패한 것 같고 그다음에 장동혁 그의 그 표정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발언하는 표정 막 증오로 가득 찬 그 표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 이건 좀 오히려 역효과를 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개소식은 내가 이제 A+를 줄래다가 그 정영근 그것 때문에 깎아서 A- 주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한편으로는 한동훈 후보는 정영근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 또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앙 정치 시선하고 지역 정치가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좀 마땅치 않아 이건 내가 참모라면 좀 말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상징적인 거거든요. 옛날에 이분이 보니까 그 계엄 옹호하고 그다음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걸로 한동훈을 공격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상징적인 게 뭐냐 그런 사람까지도 이제 나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지금 너무 무너뜨려야 될 게 자기에 대한 비토 감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 비토 감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다만 이제 그분의 이제 이미지가 워낙 나쁘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우려의 그것도 있는 거죠. 어쨌든 예. 그런 부분이 있겠고 한동훈 개소식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불리함을 역으로 유리함으로 바꿔놓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쪽은 정당을 동원하는데 나는 무소속이야. 동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상대 힘을 받아가지고 상대 힘으로 상대를 넘어치는 업어치기죠. 상대 힘을 이용해서 예. 업어치기를 하는 측면이 있겠고 전술적으로 상당히 영리한 전술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도 상당히 의외로 잘하네. 저 강남 새침대기 또 강남 얌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서슴없이 다가가지고 격이 없이 막 잘 어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의외로 잘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주민 밀착의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달로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주민들로만 개최식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역량들을 보여줬다라는 네. 거죠. 자기가 이거 두 번째는 뭡니까? 연고가 없다는 약점을 또 성공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기회를 삼았던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쪽에서는 너 뜨내기 아니냐? 네가 외지인이 여기서 왜 와서 여기서 일해? 이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개소식을 딱 보게 되면 저쪽은 주인이 누굽니까? 외지인들이야. 근데 이쪽은 주민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상당히 뭐랄까 민망하게 만들어버리는 저쪽 입장을 민망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역설적이네요. 예,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을 썼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은 새 과시도 안 한 건 아니야 또 보니까 바깥에 지지자들도 불러 모았거든. 그거 뭐냐면 SNS에 올렸더라고요. 개소식을 한다는 소식을 알렸거든. 무슨 얘기예요? 와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 간 거야. 가가지고 실제로 보니까 이쪽은 뭐 자기들은 그랬거든. 5천 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동훈 쪽 보면 만이거든. 그러니까 2배 정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거기서도 좀 이긴 것 같고 그걸 본 거예요 나경원이. 그래서 다 저 외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는 그래도 당원이다. 여기 당원이다.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라이브 방송 조회수를 보니까 이거는 뭐 비교가 여기는 라이브 할 때 10,000명이 동시 시청했는데 여기는 81명이더라고. 그러니까 100대 1이에요. 100대 1. 그래서 이거는 뭐 압도적인 거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하정우는 내가 한 B 정도 B 플러스 정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난했습니다. 정청래 내치고 전재수랑 한 거 있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전재수가 그쪽 신망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죽하면 한동훈 후보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스럽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내가 볼 때 상당히 현명한 선택이었고 또 대규모 세액 과시를 자제한 것도 굉장히 선명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무래도 6대 4 정도로 보수가 더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자기들이 세과시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그 표심을 자극하지 않게끔 조심하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왜 B를 줬냐면은 이게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2번 얻어맞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전재수가 막 얘기하는데도 완주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얘기거든. 그럼 뭔 얘기야? 완주를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야? 그러니까 초보고 처음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가리가 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딱 들으니까 일단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일단 독립성이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뭔가 의존적인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상당히 약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줘가지고 한 B 플러스 정도 주고 싶습니다. 자, 이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발언을 했습니다. 박민식 찍는 건 장동혁 찍는 것. 장동혁 당권도 연장될 수 있다. 이거는 그대로 이제 박민식과의 이 완전한 차별화 이걸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처음에는 윤호경인가 손을 그은 것처럼 뭐 자기 이제 파묘당할까봐 자기 SNS 글들 다 지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갖다 밀어줄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고 윤호견으로 달려가고 그다음 개소식을 보게 되면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막 살벌한 말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치는 게 뭐냐면 박민식 찍는 것은 장동혁 찍는 것이다. 그다음에 장동혁 당권은 만약에 박민식이 될 경우에 장동혁의 당권이 연장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 프레이밍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냐면 박민식 이꼬르 장동혁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박민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북갑에다 침 뱉고 떠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대위 해체할 때 해단식도 안 하고 떠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침 뱉고 떠난 거죠 정말로. 나중에 그다음에 서병수 이분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기 네가 대신 맡아달라고 했을 때 그거 안 맡겠다고 거절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죠. 이분도 그리고 사실 분당 주민이잖아요 원래는 자기가 분당 주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장동혁에 엎혀가지고 겨우겨우 복귀한 거거든요. 사실 장동혁도 처음에 못마땅했죠.
근데 어쨌든 장동혁이 힘을 얻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장동혁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인식이 지금 극도로 나쁩니다. 그러니까 부산일보 보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개소식 다음 날에 일요일 날 개소식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지도부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계획을 잡았다가 계획이 취소가 된 겁니다. 왜 취소가 됐냐? 당내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주민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장동혁 때문에 투표 포기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네가 여기 와가지고 현장 최고위를 하면 우리는 선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의 원망을 전달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취소가 되고 그 길로 이 사람들이 서울 올라갔다가 또 다음 날 또 어디로 갑니까? 울산으로 내려간 거예요. 원래는 거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울산 가면 편하잖아. 예.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산일보 보도하니까 저쪽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서울 올라간 이유를 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해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일보에서는 사실은 확인한 게 팩트를 확인한 게 현장 최고위가 계획되어 있다가 취소된 걸 확인한 거고 두 번째 왜 취소됐느냐 이 계기들을 그 이유를 그 부산시의 그 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취재해 가지고 보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걸 부정하는 거죠. 다만 그럼 왜 올라갔느냐를 때 대답을 못 내놓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박민식은 뭐냐? 박민식은 곧 장동혁이다. 장동혁은 결국 뭐예요? 윤 어게인이다라는 거고 여기 맞서서 나는 뭐하냐? 보수 개혁한다, 보수 재건한다. 자 선택하십시오. 이런 프레임을 까는 거죠.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민식도 맞받아쳤습니다. 청와대 간다는 한동훈 태도 아마도 이제 대선 후보 대권 도전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지역을 무시하는 것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로서는 최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본인의 몸값을 좀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청와대 간다는 한동훈 후보로서는 뭐 불가피한 선거 전략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자칫하면 이게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조국 대표가 그랬잖아요. 예. 나는 국가대표급이다. 평택을에서. 평택을해서 그랬거든요. 굉장히 건방지게 들리고 좀 주제넘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이 발언 자체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그 토마토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 올 게 아니라 나 청와대 불러라. 청와대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거기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면 모시겠습니다. 네, 가면 모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 뿐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이면엔 또 뭐가 있냐면 한동훈 대표가 좀 활용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선 주자급 인물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바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YS 이후에 부산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거든요. 보수 정당의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뭐 새로운 인물이 나와주기를 좀 바라는데 그걸 한동훈이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후보도 지금 일부러 그걸 하고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YS 전기 영화 봤잖아요. 예. 왜 그랬겠어요? 내가 그 다음 타자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데이 그거였죠. 그다음에 그 아들인 YS 아들인 김현철 씨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예. 이런 건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그 다음 보수 주자다. 그 유산을 내가 그 있는다. 유산을 내가 잇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후보들은 갖지 못한 한동훈만의 강점이거든요. 이건 하정우도 갖지 못한 거고 박민식 뭐 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실제로 또 그 대선 주자 여론조사들 보게 되면 12.1%인가? 물론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그래도 전체 주자 중 여야 통틀어 가지고 1위가 선두권입니다. 1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은 정적 자산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정적 자산이자 특히 자기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싶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큰 정적 자산이 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향해서. 그러니까 그건 딱히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민들 만날 때마다 그 얘기잖아요. 주민들이 너 여기서 또 있다 그냥 떠날 거 아니냐. 박민식 봐라.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거잖아요. 예. 거기서 뭐 난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마디 꼭 더 붙여요. 내가 더 큰 소임을 맡는 예외가 있다면 내가 더 큰 소임을 맡을 때다. 그건 뭐야? 대통령 선거 나가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가능성을 늘 열어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박민식 후보가 절대 갖지 못한 또는 가질 수도 없는 정책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시비 거는 건 박민식 후보가 시비 거는 건 일종의 그 여우의 신포도라고 있잖아요. 예. 여우의 신포도 같은 신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우의 그거는 무슨입니까? 신포도.
포도 따먹으려고 안다니까 나중에 아. 저건 신포도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규정을 지어버리는. 네, 규정을 지어버리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네. 얘기죠.